오늘 낭독할 책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오, 트로이가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당신의 강인한 상상력으로 거대한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라. 전 시대를 거쳐 지나온 모든 삶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짓된 문제들을 끊임없이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완벽하거나 고정되거나 정지되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낸 결과들은 항상 개개인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의 진화의 길을 걷게끔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내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분의 손길은 무한하고 모든 마지막을 보다 먼 곳으로 인도한다. 오늘 겪게 된 사건들은 어제 세워놓은 상태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창조활동을 하고 있는 상상력은 마음에 존재하는 평화를 언제나 뒤흔들어 놓습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을 더 좋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편지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시 써내며 면접받던 장면을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다시 써내는 것만으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 듯 보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냐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저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상상이 현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다시 상상을 통해 현실을 부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기억이 제공하는 이미지로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새롭게 써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집사의 비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정신적으로 위조하는 것입니다. 즉 상상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이미 경험한 사건을 새롭게 쓰는 것을 통해 우리 세상을 바꿉니다. 상상력 안에서 어떤 일들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런 정신적 위조 행위는 비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안에서도 실제로 나옵니다. 이 위조의 방법을 통해 불행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는 이 교정의 힘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집사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상력을 통한 현실 창조의 힘으로 용서받기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들도 새롭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인 우리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태를 구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집사는 다른 이의 불행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를 상상합니다.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면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며 그 상태에서 잠에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불공정한 집사가 되어 삶의 현실들을 마음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 속의 변화는 변화된 패턴이 현실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를 하는 우리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가장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이상으로 만드십시오. 과거를 교정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원했던 대로 하루를 다시 살면서 그날의 장면들을 자신의 이상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 한 통을 오늘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할 일은 그 편지를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당신이 받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다시 쓰세요. 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상상 속에서 계속 반복해 읽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현실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험을 새로 쓰는 것의 핵심이고 잘못된 하루의 일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FB의 경험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월 말경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토지를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지역에서 땅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이 편지를 상상 속에서 다시 새롭게 썼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토지의 목록을 중개인이 보기 원한다는 편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쓴 편지를 상상 속에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나오는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라는 4명의 전능한 존재를 이용해서 상상 속의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상상 속의 무대에서 저는 제작자로서 이 토지는 이윤을 남기고 팔릴 것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작가로서 저는 부동산에서 중개인과 악수를 하며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선생님과 거래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더 기쁩니다 라고 답하는 성공적인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이 장면이 현실감 넘치게 되어 부담이 실제로 해소됐을 때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배우인 저를 계속 반복 연습시켰습니다. 3일 후 처음 편지를 보냈던 중개인으로부터 제가 제시한 가격에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라고 말하자 중개인은 선생님과 거래할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더 기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상상 속의 장면을 구성하고 실행한 지 5일 만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제가 상상에서 들었던 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연출되었습니다. 저에게 안도와 기쁨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것 때문만이 아닌 상상 속에서 펼쳐진 드라마가 현실이 된다는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FB. 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인데요.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의 일부를 좀 낭독을 해드렸어요. 이 저자 네빌 고다드는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저명한 형이상학자이자 영적 교사이죠. 그의 가르침은 더 시크릿에서 다루어진 상상의 법칙의 근간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33개의 계단이었습니다.